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루끼끼와 FBJ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이제 누루끼끼의 초등학교, 중학교 썰은 풀었고 고등학교 썰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루끼끼가 이제 고등학교 대에서 인생이 좀 망했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조용하게 그냥 지나왔기 때문에 썰 풀 게 많이는 없습니다만 또 저희가 최대한 준비를 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도 사진이나 이런 거부터 한번 봅시다. 네, 이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사진일 겁니다. 이게 졸업식 사진 찍을 때 이제 찍어라. 원래 이제 제가 이때는 이제 앞머리를 내리고 다녔는데 졸업식 찍는 사진 기자가 이제 야 이 새끼야 머리 열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급하게 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물을 칠해가지고 열어갖고 누가 봐도 좀 대충 연게 티가 나죠. 어쨌든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때가 이제 거의 제일 뚱뚱할 때까지는 아니고 인생에서 뚱뚱이 랭킹 상위권 수준이어가지고 이때가 내가 볼 때 한 105kg? 키는 내나 178이었고 이제 178에 105kg 정도로 굉장히 또 뚱뚱한 체구. 근데 누루끼끼 유튜브 예전부터 보셨던 분들은 이 얼굴이 더 익숙할 거야 지금 살 뺀 얼굴보다. 어쨌든 굉장히 뚱뚱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이게 댓글 보니까 FBJ 이 자식이 누루끼끼 얼굴 나올 때마다 좀 우참을 한다. 이런 말인데 이거 해명 한번 하세요. 저는 전혀 그런 생각과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루끼끼 얼굴 나와가지고 이러지 않고 그냥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봤는데 이 자식이 우습게 생겼다? 감탄했다고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조만간 정치교육을 한번 해야겠습니다, 이분. 자, 어쨌든 졸업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학년 1반 6번, 2학년 1반 6번, 3학년 1반 6번. 이거 뭐야? 이래가지고 이제 이 학교 설마 반이 하나인가 이럴 수 있는데 저희 학교가 남녀공학이었거든요. 남자 반이 3개, 여자 반이 5개인가 4개까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반밖에 없는 학교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6반이었냐면 제가 문과를 선택을 했다 보니까 2학년, 3학년 때는 이제 반 인원이랑 반 구성이 똑같았고 1학년 때는 진짜 우연히 또 6번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문과를 선택을 해가지고 2학년, 3학년 때는 문과, 1학년 때는 문이과 선택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누루끼끼야 너 그래도 과학 전문이었는데 왜 그걸 문과를 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이제 문과이과 결정하는 날에 이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반장이 와가지고 문과 할래 이과 할래 정해라 해서 내가 그냥 아무거나 써서 보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문과로 이제 넣어가지고 제가 문과가 됐습니다. 그때는 솔직히 말하면 공부에 관심도 없었고 공부도 이제 완전히 접은 상태였기 때문에 문과, 이과 이런 관심이 없어서 반장 알아서 해라 이랬는데 반장이 이제 문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문과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학년 때 질병 하나, 결석 하나 있고 미인정 이게 뭐죠? 무단인 것 같은데 이거 왜 걸렸는지 아직 기억이 안 나는데 무단으로 한번 빠졌답니다. 전화해도 설마 PC방 갔나? 어쨌든 무단으로 한번 빠졌고 조퇴 질병으로 한번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1학년 때 1학년 때가 아니고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진로 희망이 없다. 이거만 보더라도 이제 인생이 좀 망해가고 있는 게 보이죠. 왜냐면 진로 희망을 형식적으로 적어요. 꿈이 없는 사람들도 공부 잘하면 의사를 적고 과학자 적고 공부 못하면 이제 자기가 잘하는 거 하나라도 있잖아. 저도 없음. 이렇게 내니까 와 선생님도 언젠간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직업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포장을 해줬는데 결국은 제가 이때 유튜버를 할 거라는 생각은 아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유튜버가 됐네요. 현재 진로 희망이 고등학교 때는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이제 축구 선수, 의사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서 꿈을 잃었습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자, 1학년 때 다른 모두원들이 무임승차가 발생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스스로 학습 능력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분석 능력과 논리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제가 중학교, 초등학교 때는 이제 모둠 활동 같은 거 하면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원래 뭉쳐요. 선생님이 조를 알아서 짜라고 하면 그럴 때 이제 제가 공부 잘하는 애들이니까 전부 다 무임승차를 안 하거든.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좀 노는 친구들, 공부 안 하는 친구들, 공부가 뭔지도 모르는 친구들 이런 분들이 이제 저랑 팀이었어요. 왜냐면 저도 그중 하나였으니까. 그래갖고 전부 다 무임승차 하는 거야. 근데 나는 그래도
그래도 완전 빵점 맞으면 좀 그렇다. 막말로 이제 이름만 대충 적어서 내고 뭐 글자만 대충 적어도 이제 안 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중간까지는 가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혼자 대충 해서 중간까지는 어떻게든 갔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 자식은 그래도 포기한 놈 중에는 포기를 안 했네. 예, 반이라도 가네. 이러면서 좀 적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진로 계획과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들도 하고 있어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고 판단된다. 그러니까 꿈이 없는데 그래도 꿈을 찾는 흉내는 내고 있다. 뚜렷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도 있으나 그것이 오히려 다양한 생각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초딩 때부터 꾸준히 적히는 게, 솔직히 선생님들이 보기에 누르끼기라는 자식이 그래도 뭐 자기 뜻이 좀 명확해 하지만 좀 고집이 있어, 이런 거는 제 특징인 것 같습니다. FBJ도 저한테 말을 하거든요. 형이 뭐 하면 잘하는데 좀 약간 고집이 많이 있다. 왜냐면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FBJ한테도 그냥 해라. 내가 결정했다. 합시다. 이런 식으로 좀 강압적으로 말을 해요. 그럼 FBJ가 수상한데 살짝 이러면서 결과 하긴 해요. 근데 뭐 결과가 다 좋았죠, 솔직히. 아, 그렇죠. 뭐 결과가 나빴으면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할 겁니다. 더 높은 곳에는 아니고. 예. 그래가지고 뭐 솔직히 고마운 부분도 많고 좀 힘든 부분도 많습니다. 네. 야영 수련 활동 시 도움반 친구의 수련 활동을 다른 친구와 함께 도와주는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을 느끼고 실천했다. 그래갖고 제가 또 도움반이 있었거든요. 우리 고등학교에는 그 친구들도 제가 또 도와줬습니다. 네. 자신이 관심 있어하는 교과에는 호기심과 집중력을 발휘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교과 성적 향상을 보여주는 등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개선되고 있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쌤이 좀 립서비스 해줬다. 이때는 성적이 솔직히 말하면 전 고등학교 때 무조건 4, 5등급 왔다 갔다. 가끔 이제 뭐 3등급 나오고, 왜냐하면 공부를 아예 안 했어요. 집에 가서도 안 하고 수업 시간에 잠만 자고. 그러니까 중학생 때까지 해놓은 걸로 4, 5등급만 맞았거든요. 그래갖고 향상이 솔직히 안 됐는데 그래도 쌤이 야, 이 반은 바보입니다 이래 적으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근데 4, 5등급도 저는 나쁘지 않다 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7, 8등급 나왔다. 자, 2학년 활동적이며 일에 있어 의사가 분명하는 등 자기 표현이 확실한 장점이 있다. 자기 표현은 진짜 잘했나 봅니다, 이 사람이. 공동체 생활에 그분들과 가끔 의견 충돌이 있으며 이를 원만하게 조정하는 등 교우관계가 원만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특징이 이제 충돌도 좀 많았어요. FBJ랑도 예를 들면 야 이 새끼야 이렇게 싸우다가, 근데 제가 뒤끝이 아예 없거든요. 오케이, 싸운 건 싸운 거고 뭐 된장찌개나 보러 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식이 그래도 싸우더라도 화해는 하네? 약간 이런 식으로 교사들이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교사의 훈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려고 고치려고 노력하고, 학업 면에서는 수업 시간에 발표를 잘하고 공동과제 수행에 잘 참여하고 있으며 학습 잠재 능력이 있어 좀 더 집중력과 끈기를 발휘하면 많은 발전이 기대된다. 이거는 내가 볼 때 그 사회쌤이었나? 내한테 말을 했습니다. 야 임마, 니는 뭐 공부 좀 열심히 하면 그래 좀 잘하겠다. 에? 이런 식으로 말을 한 좀 영감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내가 볼 때 이제 적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제 담임 선생님이었던 분이 이분 담임도 맡았습니다. 노시 선생님 있잖아. 그분. 네, 그렇죠. 그분이 이제 또 제가 길에서 만난 적도 있어요. 졸업하고. 그래서 인사하니까 야 임마 오랜만이다 이러면서. 맞습니다. 이 말투 그대로입니다. 그분. 이 말투 들으니까 누군지 딱 알겠다. 그렇죠. 그 선생님. 진로 희망은 경영 관련 분야이며 이를 위해 교내 진로 탐색 프로그램에 학과 탄생, 진학 준비에 열심히고 학교 가꾸기 등 교내 봉사활동과 동아리 기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 제가 또 2학년 때 이제 역사 동아리 기장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동아리 기장, 그때 뭐 크게 하는 건 없었어요. 동아리 기장 뭐 동아리원들 불러 모으고 뭐 출석 체크하고 요 정도. 야. 3학년 고등학교에 들어와 전학을 하는 낯선 환경에서도 다른 친구들과 교우관계를 넓히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자신의 진로에 대한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진로 정보를 수집한다. 아니 고3인데 아직도 진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고3 때도 꿈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고1 때도 진로 정보 지금 수집한다 돼 있잖아. 꿈이 없는 남자였네요. 계속 수집만 하는 거야. 뭐 약간 보물 모으듯이. 그래가지고 결국 수집을 못했어요. 완전 다른 길로 왔네. 자신의 진로를 잘 찾으면 무궁한 발전이 있을 거다. 주어진 질문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 자신의 생각 말하기 전문이네요.
약간 뭐 네. 고등학교 때는 이 말밖에 없는데 진로를 수집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잘 말한다. 끝. 뭐 다른 건 뭐 딱히 없습니다. 지금 행특에. 자, 역사 탐구반 동아리 기장. 제가 이래가지고 또 역사, 한국사 50점이 만점이죠, 수능. 50점 만점 맞았습니다. 수능에서 한국사만은 자존심을 지켰다. 이렇게 저는 또 회고가 됩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저는 이제 한국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런 명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국사는 좀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시를 볼 때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뭐 최소 커트라인만 채우면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안 하는데 저는 이제 그래도 한국사 열심히 하자. 뭐 구석기, 뗀석기 이런 거부터 일제감정기까지 방대한 역사들이 있지만 중학교 때부터 솔직히 말하면 좀 반복이고 내용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난이도가 별로 안 올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할 수 있지 않았나. 자, 그리고 급식소 배식 도우미 활동. 이거는 이제 왜 했냐면 이제 봉사 시간을 채워야 됩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전부 다. 초딩은 안 채우나? 어쨌든 봉사 시간을 채워야 돼요. 뭐 1년에 10몇 시간. 그런데 이제 외부에 나가서 하면 솔직히 귀찮습니다. 어디 뭐 시청에 가서 쓰레기 주워라. 아니면 뭐 나눔의 집에 가가지고 뭐 초코파이 나눠줘라. 이런 걸 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아서 학교 안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일 꼴보직이 뭐냐면 그 전등 도우미라고 해가지고 체육 시간이나 뭐 반 이동하러 갈 때 불 끄는 담당. 그건 이제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갖고 내가 가위바위보 나갔는데 졌어요. 그래서 떨어졌고 이때 이제 우유 배달도 없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학교에서 우유를 나눠줬는데 고등학교 때는 우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유 배달도 없었고 그 다음으로 꾸린 게 이제 급식소 배식이었거든요. 급식소 배식이 이제 한 학기만 하면 다 줬습니다. 내가 알기로 그 봉사 시간을 엄청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급식도 빨리 먹을 수 있고 많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또 뚱땡이였기 때문에 급식을 많이 준다고? 이거 2등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급식 배식 도우미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친구들 오면 이렇게 나눠주고 친한 친구들 오면 슬쩍 2개 주고 그리고 저랑 또 굉장히 이제 사이가 좋았던 친구가 있어요. 지금도 이제 연락을 하는 그분이랑 근데 그때 싸웠어요. 굉장히 사소한 걸로 제가 이제 그분을 또 치토스라고 놀렸는데 그분이 굉장히 열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뭐라 했어요. 저한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갖고 나도 열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급식 받으러 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함박스테이크가 나왔는데 내가 밥에다 던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도 화나가지고 이제 급식도 안 먹고 갔는데 좀 미안하잖아 솔직히. 그래갖고 제가 과자 사주면서 과외에 손길을 내미니까 그분이 또 과자 전문이었거든요. 좋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과자는 사줬어. 그건 안 사줬고 그 초코파이 짝퉁 OS 이런 친구 초코파이는 아니었고 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거 하나 줬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는 이제 매점이 없어가지고 옆에 이제 CU 하나 있고 조금 걸어가면 GS 하나 있고 그리고 가게 앞에 있는 전통 문방구들 약간 전통시장 마냥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도시락도 아침에 저희 맨날 사 먹었는데 그때 1,500원 했는데 밥에다가 제육 참치에다가 김까지 이렇게 뿌려주니까 와 1,500원 뭐 2,000원 이런 개가성비잖아. 그래서 제가 맨날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선생님이 야 임마 그거 맨날 먹으면 맛있나? 빨리 들어오나?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 쌤이 그래도 건강을 생각해 준 거다 어떻게 보면. 거기 이제 문화학교인데? 지금 없더라고. 없어졌어요 지금. 저 가끔씩 진짜 아직도 제가 그 학교 앞에 살거든요. 맞잖아. 걸어가면 진짜 뭐 10분도 안 걸리는데 가끔 사 먹고 싶은데 없어졌습니다. 거기서 이제 책들도 다 사는데 막 수능 특강이라든지 막 준비물도 그 사람들이 이제 학교 소식을 미리 들어가지고 미리 막 사놓거든. 줄넘기 같은 거. 그래갖고 굉장히 꿀 학교였는데 없어졌습니다. 혹시 그 학교에 지금 매점이 생겼나? 그게 없어졌으면 애들이 이제 뭐 어디서 사놓고 줄넘기 같은 거 지우개랑 뭐 알아서 사오겠지만 뭐 매점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읽었던 도서인데 이때도 이제 역시 호날두의 진팬 호날두 완벽을 향한 열정을 읽어서 저는 제출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아인슈타인 혹은 마르크스 아니면 뭐 군주론 이런 것들이 이제 아니면 난쟁이가 쏘아 올린 공 이런 것들을 이제 도서로 읽었다 이렇게 냈는데 저는 바로 호날두 필독 도서에 들어가는 책을 읽어야 되는데 이게 필독 도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냈습니다. 그래갖고 선생님이 뭐라 했는데 저는 그래도 존경하는 책을 읽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쌤이 입맛 좀 인정. 이러면서 필독도서 아닌데 등록을 해줬어요. 그래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거 필독도서 안 채우면 또 뭐 난리 납니다. 뭐 니 인마 졸업 뭐 하고 싶어 이러면서. 그런데 어쨌든 호날두로 다시 통과를 했다. 역시 우리 형입니다. Muchas gracias, afición. Este es para vosotros. 그리고
또 이제 호날두 찐팬인 걸 이제 애들도 다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하필 호날두 노쇼 사태가 터졌어, 고딩 때. 그래가지고 호날두 노쇼 사건이 터지니까 이제 애들이 니 이제 호날두 안 좋아하냐? 뭐 야 이제 호날두 어떡하냐 이러면서 했는데 저 처음에는 하하하 이러고 웃어 넘겼는데 한 명이 이제 너무 놀린 거야. 그래갖고 제가 화나가지고 이제 정색하면서 내 앞에서 그런 소리 다시 나지 마라, 호날두 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해서 이제 우리 반에서는 호날두를 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노쇼 사건 터지고도 제가 이제 너무 열받아 하니까 끓이는 게 보이니까 친구들도 와 저 자식 완전 호팬인데 건들지 말자 이러면서 해산.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또 호날두 욕은 제가 딱히 못 들어본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썰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에 띄울 만한 사진은 제가 생기부에서 끌고 모았는데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는 또 잠을 많이 잤기 때문에. 와우. 자, 일단은 뭐 첫 번째 썰을 보자면 이제 입학식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중학교 이제 제가 ABC 중학교를 거쳐서 이제 드디어 고등학교에 왔습니다. 그런데 C중학교, 포항에서는 제가 포항에 있는 C중학교에서는 3학년 2학기밖에 안 했고 제가 의도적으로 잠만 잤고 인간관계를 넓히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예, 친구가 굉장히 없었던 시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알던 얼굴들도 몇 명은 있었고 이래가지고 뭐 그래도 완전히 조용하진 않았고 잠을 많이 자는 친구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그런데 제가 이때도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많이 친구 난 안 만들 거다. 쓸데없는 친목질 안 한다. 차라리 찐친 한두 명만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도 보는 친구는 진짜 몇 명 없어요. 이제 한두 명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분이랑은 아직 친해요. 한 분 있는데.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인간관계가 제가 의도적으로 좀 축소를 시작을 했고 이때 이제 중학교 다니던 애들도 연락이 잘 안 돼요. 특히 이제 B중학교에 있던 애들은. 그래갖고 제가 좀 더 이제 현타가 왔다. A중학교 친구들이랑 그래도 연락을 이때도 활발히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놀러 갈 때 A 지역까지 가서 놀았어요. 굉장히 먼 지역인데도 가서 2박 3일로 자고 오고 친구 집에서 자고 오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 고등학교가 남녀공학이었거든요. 근데 남녀 합반은 아니었고 남녀 각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분위기가 뭐 남자 여자가 이렇게 막 친하게 지내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고 또 저는 이제 완전 뚱뚱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여자들 입장에서도 저 자식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여자 애들이랑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안 친했다. 예, 솔직히 저는 지금도 뭐 인스타그램 팔로우 된 사람도 별로 없고 예, 별로 안 친했습니다. 애초에 제가 지금 고등학교 같은 애들이랑은 인스타도 거의 팔로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제가 먼저 걸지도 않고 뭐 그분들도 먼저 걸지도 않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꿀잠을 굉장히 많이 잤습니다. 그래가지고 잠자는 꿀팁들을 많이 알아요. 일단 이게 기본 폼이야. 요렇게 자면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제일 집중이 잘 돼요. 하지만 단점이 뭐냐, 여기가 이게 뾰족하잖아, 주먹 같은 게. 그래갖고 여기 이렇게 돼 있면 조금 아파요. 그래서 장시간 잠 불러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고안해낸 자세가 인형을 여기 딱 끼우고, 저 비계 한 번만 갖다 주면, 이거 하나 줘보세요. 인형이라 칩시다. 인형을 요 끼우고 요렇게 자.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패딩을 덮고 자고 여름에는 이제 담요를 덮고 자고 이러면 이제 시야까지 차단되고 요렇게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이제 밥 먹으러 일어나. 그리고 이제 밥 먹고 나면 반대 자세. 그럼 팔도 별로 안 아파요. 왜냐면 이렇게 두 번 번갈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꿀 자세도 제가 많이 개발했습니다. 또 두 번째 자세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래요. 야 이 새끼야, 조는 거는 인정. 하지만 대놓고 자면 이건 선생님에 대한 무시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자는 폼도 한번 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다가오면 이러고 있고 이제 선생님 없으면 이렇게 자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잠에는 못 들어. 잠과 그 잠의 세계, 그 경계에서 왔다 갔다 치는 모드입니다. 뭐 제가 아는 분은 눈 뜨고 자는 분도 있다던데 제가 실제로 보진 못했어요. 구라 같기도 한데 눈 뜨고 자는 경지는 제가 아직 개발을 못했습니다. 끝끝내. 예, 그래가지고 그건 좀 아쉽다. 하여튼 잠자는 꿀팁들을 제가 많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자도 여러분들 비계를 이제 평범한 사람들 한번 일어났어요. 한번 의자를 여기에 담요를 깔 거예요. 여기에만. 하지만 저는 이제 담요를 긴 걸 가져와서 허리까지 보호하게 이렇게 니은 자로 깔았거든요. 그것도 약간 꿀팁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훨씬 오래 잘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끔 트러블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용히 살려고 노력을 했고 의도적으로 했지만 저도 솔직히 욱하는 성격도 있었고 그때도 솔직히 덩치도 크고 뭐 운동회 딱 하고 키도 178이면 작은 건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살짝 견제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특히 이제 1학년 1학기 3월달 그때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친구 성이 뭐였더라?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좀 양아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우리는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자습할 때 송매반이라는 데 가서 했잖아. 송매반에 가서 막 담배 피고 몰래 들어가가지고 그러던 친구였는데 엄청 나한테 시비를 좀 걸었어요. 약간 자기 딴에는 뭐 친목 부셨을 수도 있겠지만 막 이렇게 어깨 동무도 하고 막 날아와서 안기고 이래가지고 좀 약간 가오잡은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랬던 분이 있는데 결국 그분이 이제 좀 큰 사건이란 게 내 우산을 들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비 오는 날에. 그래갖고 저도 이제 입만 놔두면 이거 완전 내 짬뽕 되겠다 이거. 유루끼끼 이 자식이 완전 쥐로 변하겠다 이래가지고 화나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좀 정색을 하면서 뭐라 하니까 그때 보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그분도 화나가지고 그럼 맞짱 뜨자 이런 거예요, 그분이. 그래갖고 저도 안 뺐어요. 오케이 해보자 이랬는데 그분이 이제 갑자기 선빵을 날렸는데 제 교복 마이 단추를 때렸어요. 근데 자기 손에 피가 난 거야. 그래갖고 타임 이러는데 우리 학교 애들은 또 착해가지고 다 말렸어요. 거기서 이제 경기 끝. 난 뭐야 가만히 있었는데 근데 피가 나면 지는 국룰 아세요? 그래갖고 제가 이겼다고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우산 뺏겼으니 화나고 선생님한테 일렀어요. 그래갖고 저는 학폭 피해자, 그분은 학폭 가해자로 이제 불려가가지고 학폭위원회가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저한테 또 사과를 했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정신 못 차리고 또 몇 번이나 더 그런 비슷한 사고를 쳤어요. 이제 저 말고 다른 애를 갈궜대요. 아까 그 내가 함박스테이크 던졌다는 애 기억나죠? 네. 걔를 갈궜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결국 그분이 강제 전학을 갑니다. 경주로. 포항에서 경주로. 경주에서 그래서 자기 친구의 이름이 페이스북인데 뭐 참치. 진짜 이름 본명이 당연히 참치 아니겠죠. 페이스북 이름이 최참치인가 뭐 김참치인가. 그분이랑 같이 이제 좀 가오잡으면서 놀고 있더라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참치랑 이제 놀고 사라졌다. 뭐 어쨌든 그런 분도 한 분 있었고 그 이후로는 이제 근데 또 나한테도 오히려 뭐 저도 살짝 이득을 본 게 그 이후로 이제 시비 터는 친구도 없었습니다. 야 그래도 저 사람이 참치 친구 뭐 광어 형님을 그래도 좀 손도 안 쓰고 이겼다는데 와우. 이래갖고 그래가지고 뭐 없었다. 하지만 이제 뭐 중간중간에 이제 장난식으로 싸운 적도 있고 뭐 트러블도 있었죠. 당연히 저도 사람인데 제가 뭐 부처님 공자님도 아니고 말싸움도 하고 이랬는데 뭐 크게 싸운 적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아리 이제 우리 학교가 솔직히 말하면 공부도 뭐 특출난 학교가 아니고 운동 잘하는 학교도 아니야. 내세울 게 딱히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볼 때. 근데 동아리만큼은 기가 막힌다 이런 밈이 있어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동아리만큼은 포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동아리 활동을 정말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막 형들이 와가지고 우리 동아리는 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들어온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혹은 뭐 누나들이 와가지고 우리 동아리 오면 사탕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막 1학년 때 엄청 애들을 꼬셔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동아리를 이게 동아리 종류가 두 개인데 의무 동아리인가 뭐 의무 동아리랑 뭐 하나는 가라 동아리 이래갖고 가라 동아리는 뭐 뭔 시간이 안 들어가 뭔지는 몰라요. 저 기억 안 나는데 의무 동아리는 뭔 시간이 들어가 아마 봉사 시간이겠죠. 그래갖고 의무 동아리는 제가 그때 역사로 그냥 했고 그 가라 동아리는 그 뭐 봉사 동아리였는데 내가 왜 그걸 했냐면 애들한테 내가 물어보니까 봉사 동아리 말만 봉사 동아리고 봉사활동하러 안 간대요. 개이득이잖아. 그럼 그냥 이름만 넣어놓으면 되잖아. 그래갖고 거기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근데 그 동아리가 나름 뭐 회식도 하고 이랬대요. 우리 오기 전에는. 우리 오고 처음에 딱 오니까 한번 교촌치킨집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시키는 형이 이거 순살로 분명히 시키자고 했는데 애들이 뼈로 시켜가지고 솔직히 신입생들인데 여자 남자 섞여 있잖아. 뼈다 이렇게 먹을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교촌이 엄청 남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여자애들은 이제 풀 메이크업을 그래도 하고 왔대요. 그 형이 저한테 말했어요. 야 여자애들은 그래도 풀 메이크업 하고 왔는데 이거 치킨만 먹고 헤어지면 우리 욕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 형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하하 이러고 말았죠. 뭐라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해산되고 그 동아리는 1학년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사실상 없었다. 망했네. 가끔 이제 야자 시간에 불러가지고 이제 좀 농땡이 치고 싶은 애들끼리 동아리 전략 회의 한다 하면서 중앙 로비에서 얘기 좀 하다 하고 그 정도 수준이었고 사실상 해체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분들이 봉사도 하고 했답니다. 우리 선배들은. 근데 우리 기수 때는 이제 아무도 안 만나니까 끝!
어떻게 보면 파괴가 됐죠. 그리고 이제 2학년 때 그 역사 동아리는 남았어. 왜냐하면 정통 동아리잖아. 가라 동아리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제가 1학년 때부터 있던 사람이니까 거기 선생님이 이제 야 네가 기장해라. 제가요? 오케이. 이래가지고 제가 기장이 됐습니다. 근데 기장이 이제 사람 모집하러 돌아다녀야 돼요. 아까 제가 말했죠. 그 1학년들한테 찾아가서 형들이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라고. 근데 저는 그런 걸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동아리원이 역사상 최저를 찍었대요. 선생님 그래서 살짝 화난 것 같아. 아니 기장 맡겨놨는데 이 새끼 홍보도 안 하고 뭐야? 약간 이렇게 됐죠. 와, 지금 유튜브에 홍보해버리면 엄청 오겠다. 유튜브 홍보하면 다른 학교 학생들이 오잖아. 의미가 없죠? 자, 그리고 야자썰. 야자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때 1학년 때까지는 강제로 시켰습니다. 예, 물론 뭐 엄청 핑계대면 빼줬어요. 뭐 저는 뭐 미술 쪽으로 갈 거고 뭐 대신에 뭐 급식을 먹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핑계대면 빼줬는데 웬만하면 안 빼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강제로 야자를 1학년 1학기 때 했는데 야 솔직히 공부 원래도 안 한 애들 밤에 야자해라 하고 묶어놓으면 뭘 하겠습니까? 그래갖고 애들끼리 맨날 막 떠들고 놀고 선생님 오는 거 감시하고 이런 식으로 했죠.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내가 볼 때 야자한 애들은 그 아까 송매반이라는 데 있다 했잖아. 공부 잘하는 애들만 가는데 거기에 있는 애들은 좀 그래도 공부를 했고 나름 공부하는 친구들이니까 그냥 반에서 하는 애들은 놀기만 했습니다. 휴대폰도 막 몰래 하고 저도 이제 휴대폰 몰래 했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는 휴대폰 걸리면 바로 압수입니다. 압수해요. 그래가지고 저도 몇 번이나 걸렸는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엄마 찬스 써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폰 뺏겼으니 쌤한테 좀 달라 해라. 엄마가 전화하면 쌤이 또 줬거든요. 그래갖고 엄마가 한 3번인가 받아줬습니다. 완벽한 찬스. 엄마 찬스. 자 그리고 이때 가정환경도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중학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가 중학교 때 전학을 많이 다녔던 이유도 가정환경이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더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마트를 이제 또 아버지가 작게 운영을 했습니다. 편의점 규모인데 편의점은 아니에요. 공식 그 브랜드 뭐라 하지 그 맥도날드 같은 거 프랜차이즈는 아닌데 그냥 가라마트 하나 하고 있었는데 알바까지 구할 형편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엄마 아빠가 로테이션으로 보고 아빠는 심지어 다른 일까지 했습니다. 그때 마트만 한 게 아니라. 네,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 혼자 하기 힘드니까 이제 우리 불러갖고 우리가 학교 마치고는 좀 봐줬어. 그래가지고 사실상 뭐 고등학생인데 공부는 뭐 할 환경도 아니었고 할 의지도 없었고 어차피. 그래가지고 그 치킨집이 아니고 그 마트에 가가지고 우리가 일도 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마트 일 굉장히 잘했는 게 또 이게 사람들이 막 진상 손님 오면 힘들다 이러잖아요. 저희는 진상 손님은 딱히 만난 적도 없고 만나면 우리가 유쾌하게 잘 대치를 했습니다. 뭐 영감 진상 오면 뭐 할아버지 뭐 홍삼 캔디 드릴 테니 가 있어 이러면 할아버지가 홍삼 캔디 고마워 이러면서 가버렸고 또 이제 어린 진상들 초등학생들 오면 야 나 고등학생이다 이러면 이제 겁먹어가지고 헉 죄송합니다 이러고 가버렸고 그래갖고 뭐 진상들은 만난 적이 딱히 없다. 하지만 거기 가는 것 자체가 저희들은 솔직히 힘들었어요. 다른 애들은 진짜 학교 마치고 뭐 학원을 가서 자기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뭐 마치고 자기들끼리 놀고 하는데 저희는 맨날 거기 가서 일만 해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이분은 중딩이었는데 와서 일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뭐 열심히 일했고 제 친구가 오니까 야 넌 중딩인데 여기서 일하니? 하고 콜라 하나 사주고 간 친구가 아직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딩 때부터 사실상 일을 했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교복을 이제 고등학교 때 가짜 교복설이라고 있는데 교복사 뭐 스마트, 엘리트 또 뭐 있노? 뭐 다람쥐 이런 교복 회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업체가. 거기 가가지고 이제 교복을 맞춰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사장이 실수한 거야. 예를 들어서 다람쥐 고등학교에 교복을 줘야 되는데 내가 다람쥐 고등학교 입학 예정이니까 근데 이제 잔나비 고등학교에 교복을 준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교복 마이에 이상한 마크가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다람쥐 고등학교면 다람쥐 마크가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잔나비 마크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교복을 내가 환불을 해야 되는데 귀찮잖아 다시 가기. 그리고 솔직히 좀 간지도 났고 그래고 그냥 입고 갔는데 애들이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라를 쳤죠. 이거 전교 1등만 받는 거다. 이러니까 애들이 와 멋지다 이랬던 기억이 있고 근데 이제 선도부한테는 그렇게 구라치면 안 통하잖아. 그래갖고 교복사에서 실수했다 솔직히 말하니까 또 선도부가
그럴 수 있지 이러고 넘어가서 뭐 별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벌점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벌점 많이 받으면 교내 봉사하러 오라고 하거든요. 학교 껌대로 와라. 그래갖고 껌대는데 왜 교내 봉사 받았냐? 아침에 이제 등교할 때 신발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신발 신고 와야 돼요. 신발 주머니를 들고. 신발 주머니가 없으면 벌점을 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너무 귀찮아가지고 신발 주머니 안 들고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벌점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결국은 뭐 껌대로 온나 이래갖고 껌도 떼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잠자도 이제 벌점 줬거든요. 근데 솔직히 잠 많이 잤거든요. 그래갖고 벌점 받고 또 이제 벌점 받은 이유가 지각하면 또 벌점 줬는데 제가 주먹밥 먹는다고 지각한 적도 좀 많아요. 1교시 지각이 아니라 조례 아침에 하는 조례 지각을 하면 저희는 줬거든요. 조례 시간이 근데 1교시보다는 30분 텀이 있었어.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에 식사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자식이 밥을 먹고 와 벌점 이래가지고 좀 쌓였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벌점을 좀 많이 받았는데 고3 때는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집에서 이제 근무하잖아. 그 원격 수업 듣고 그래가지고 벌점 많이 안 받았습니다. 야, 신발 주머니 안 들고 갈 일도 없고 잠잘 일도 없잖아. 그 화면 켜놓고 자면 몰라요. 선생님은 뭐 눈 달려갖고 드론에 눈 달려가지고 와갖고 이렇게 보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제가 이제 3학년 때 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와 이거 갑자기 처음엔 이만큼 심각한 건지 몰랐어요. 솔직히 뭐 매년 뭐 감기가 올해가 제일 심하다 이런 말을 듣는다. 이런 영화 대사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또 뭐 감기겠지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엄청난 진짜 세계적인 역사에 남을 만한 팬데믹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코로나로 학교 오지 말고 원격 수업을 들어라. 이래가지고 제가 또 원격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 치는 날에는 저희가 왔거든요. 마스크 딱 이래 쓰고. 그래가지고 시험 치는데 제가 이때 진짜 성적이 4, 5등급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을 한 게 와 이거는 수능이다. 답은 수능이다. 이때 또 이제 밈이 생긴 게 코로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정시 파이터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져 나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혹해가지고 와 내가 정시 파이터의 운명이었구나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한 거야. 그런데 동기부여를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하자. 역사를 한번 써보자 이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시험지에 OMR 카드 체크를 안 하고 냈어요. 빵점 맞으려고. 빵점을 맞아버리면 수시는 완전 끝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 자식이 정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어차피 5등급 4등급 맞을 바에는 역사 빵점 한번 맞아보자. 솔직히 업적이다 빵점도.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일부러 안 내. OMR 카드 체크 아예 안 하고 엎드려서 잤습니다. 수업 시간에. 쌤들이 보기에는 진짜 이 새끼 반항하는 줄 알았을 거야. 와 이게 쌤을 얼마나 무시하면 시험 치다가 자버리지. OMR 카드 체크도 안 하고. 보통 노는 애들도 보면 이제 OMR 카드 한 줄로 끄고 자거든요. 근데 쌤이 저보고 한 줄로 끄으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죠. 선생님 저는 동기부여를 위해서 일부러 빵점을 노립니다. 안 끄습니다. 이러니까 쌤이 알았다 하고 이제 그냥 걷어갔어요. 강제로 쌤이 체크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상담도 한번 받았어요. 혹시 뭐 요즘 많이 힘드냐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말했죠. 안 힘듭니다. 그러니까 쌤이 이러면서 어쨌든 통과가 됐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 학교 다녔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남자반 이렇게 딱딱딱 있고 여자반 딱딱딱 있고 그 사이에 교무실이 있거든요. 교무실 가는 통로에 수능 며칠 남았는지 시계가 떠 있어요. 기억나요? 저희는 안 떠 있었습니다. 하여튼 떠 있거든요. 막 108일 이런 식으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딱 100일이 됐을 때 다짐을 했습니다. 야 내가 그래도 초등학교 때 전교 1등이었고 영재원도 했고 IQ도 147이고 중학교 때도 나름 그래도 과학은 잘했지 않느냐. 100일 남았는데 100일만 한번 해보자. 지금 5등급이다. 조금만 더 올리면 그래도 지방에서는 이름 있는 대학교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00일 전에 독서실을 딱 끊고 학교에서도 이때부터 애들이랑 거의 말도 안 하고 야자까지 하고 야자 끝나고 나서 독서실까지 가서 공부를 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때 담임쌤이 뭐라고 했냐면 누르키키가 진짜 많이 바뀌었다. 막 예전에는 진짜 공부도 안 하고 잠만 자고 이랬는데 진짜 이제 모범적인 학생으로 변했다. 선생님이 다시 봤다. 이런 말까지 해줄 만큼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그런데 저는 이제 전략을 짰는 게 지금 수능 특강 인강을 들으면 너무 늦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수학만 하더라도 하루에 뭐 몇 개씩 들어야 되고 영어, 국어, 사회 이것까지 있기 때문에 내가 커버할 수 없다. 문제 푸는 것도 나한테는 시간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개념을 이제 독서하듯이 다 읽어버리자. 개념을 독서하듯이 다 읽어가지고 이제 수능 특강이라는 책만 샀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특강에서 기반한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거든요.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수능 특강만 사가지고 주구장창 읽었어요. 한 10번씩 읽었습니다. 매일.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랑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수능이. 그래가지고 모의고사 문제집을 구해가지고 그 종이를 그 학교에 달라니까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만 계속 풀었습니다. 틀리면 왜 틀렸는지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평균 5등급 나오다가 평균 한 3등급, 2등급까지 올렸습니다. 2등급은 없었고 내가 알기로. 영어만 2등급이었을 거예요. 영어는 그래도 기본빵이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모의고사 그 수능 치기 전날에 영어는 2, 나머지는 3 이렇게까지 올렸으니까 내가 수능 때 뽀록 터지면 2, 3등급 나오겠다. 이러면 이제 진짜 살아난다. 이래갖고 수능 보러 갔습니다. 수능 보러 갔는데 내가 분명히 엄마한테 그거 애들 도시락 싸온다니까 도시락을 준비해주세요 했는데 엄마가 편의점 도시락을 하나 사놓은 거예요. 아니 기억나죠? 제가 가끔씩 아직도 욕해요 엄마한테. 기억나죠 이거? 편의점 도시락을 주는데 그 전자레인지 넣었는데 어떻게 데워 먹냐. 그 점심 굶었습니다 수능 치고 갔을 때. 근데 이게 수능 저는 솔직히 말하면 긴장이 그 정도로는 안 될 줄 알았는데 진짜 긴장이 심하게 되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자마자 막 가슴 벌렁벌렁거리고 진짜 이 정도로 긴장된 게 제가 피파 슈퍼 챔피언스 승격전 거의 거기에 맞먹는 긴장감이었어. 내 인생에서 거의 제일 긴장한 두 날 중 하나지 않을까. 그 정도인가? 그 정도로 긴장이 돼가지고 국어가 1교시잖아 여러분들 아시잖아. 그래갖고 국어를 밀려 쓴 것 같아요. 이제 Q&A 때 제가 국어 밀려 써서 2점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갖고 국어 2점. 저는 국어 잘 본 줄 알았어요. 제가 이제 고전 시간은 그냥 보기로 했습니다. 뭐 얄리얄리 얄랑성 얄라리 얄라 이런 게 막 지문으로 나오니까 읽지도 못하겠는데 재미도 없는 거야 보기. 그래가지고 제가 한 게 다른 거를 그래도 다 맞추자. 제가 화법과 작문이었거든요. 화작은 쉬워요. 뭐 우리끼리 둘이 떠드는 거 대충 적어놓고 인마가 와그리 떠들었는지 뭐 공감해 보시오 이런 거 나오기 때문에 좀 쉬웠어요. 그래서 그건 잘 쳤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제 맞춤법 검사기 뭐 여기는 다람쥐 여기는 뭐 청설모인데 뭐 올바른 표현을 골라라 이러면 청설모는 뭐 그래도 뭐 안 나오겠지 여기서. 다람쥐 이런 식으로 체크하는 문제 그런 것도 쉬웠고 그리고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비무당 맞나요? 뭐 굉장히 어려워요. 뭐 독일의 과학자가 뭐 다람쥐 열매를 개발했는데 당나귀 과학자가 가로챘다. 이때 뭐 물온도가 몇 도였다 뭐 이런 게 갑자기 나와요. 그거는 이제 근데 제가 은근히 잘 풀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독후감을 많이 써서. 그래서 그거까지 잘 보면 이제 고전 시간을 그냥 찍어버리자. 많이 안 나오는 번호로 제가 찍으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앞에 1번이 너무 없다. 그러면 이제 1번으로 다 찍자. 이렇게 해서 전략을 잡고 9권 이제 넘겼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 듣기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럴 생각했어요. 한 개까지 틀리는 건 오케이. 그 이상 틀리면 잣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받고 영어 듣기가 원래 제일 쉽습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영어 듣기 1번 듣고 뒤에 지문 풀고 2번 듣고 뒤에 거 풀고 아니면 뭐 이렇게 자기 법칙대로 막 띄어쓰기 체크해놓고 이런 거 하는데 저는 그런 것까지 할 실력이 안 돼가지고 그냥 영어 듣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정석적으로 다 듣고 끝내고 이제 뒤에 영어로 가니까 어려운 건 일단 제가 걸렀어요. 어려운 게 뭐냐면 지문 통째로 주고 그 사이에 들어갈 지문으로 정확한 걸 고르시오. 이거는 왜 어렵냐면 문장 전체를 해석하고 그 구조까지 어느 정도 알아야 되니까 힘든 거야. 그래갖고 쉬운 거부터 후딱후딱 풀고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짰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률과 통계는 제가 좀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위주로 좀 봤어요. 미적분 이런 건 좀 어려워가지고 쉬운 거만 노렸어요. 처음부터 이제 킬러 문항 이런 건 안 풀었어요. 근데 킬러 문항 21번인가가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떤 연예인 생일이에요. 아마 태연이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만약에 이제 과거로 회귀하게 된다면 그건 맞출 수 있겠죠. 태연 생일! 이래가지고 뭐 어쨌든 그랬던 기억이 나고 230인가? 설마 태연이 2월 30일 생일? 쳐보자. 3월 9일이네. 이거 230 적었으면 틀렸네. 태연이 아닌가? 39네요. 뭐 어쨌든 뭐 태연이었나 생일이었습니다. 연예인 킬러 문항 하나가 21번이랑 30번이 원래 악명이 제일 높거든요. 근데 그중 하나가 생일이었다. 네, 30번이겠네요. 왜냐하면 21번은 객관식이니까 주관식인 30번. 아하. 그리고 이제 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제가 선택을 한 게 정치와 법이랑 사상과 윤리 그게 이제 제일 쉽다고 소문이야. 사상과 윤리가 뭐 공자가 뭐 말했다. 사람들을 사랑해라. 간디가 말했다. 왼쪽 뺨을 맞으면 카운터를 날려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는 거기 때문에 지문 읽어보고 그냥 제일 착한 척 하는 거 찍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 골랐고 정치와 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재밌어서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법안 통과는 뭐 본회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 뭐 최고위원 몇 명이 찬성을 해야 된다.
혹은 뭐 정치사 이런 거 재밌잖아 좀. 그래가지고 그런 거 딱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서울대 갈 애들은 열심히 쳤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때 서울대 가려면 한국사가 아닌가? 한국사 맞나? 어쨌든 한국사 전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애들은 거의 다 던졌는데 저는 열심히 해서 이제 수능 딱 성적표를 받았는데 정확한 성적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국어 2점 보고 그냥 멘탈 나가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바로 생각을 한 게 재수, 그리고 공부는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운명의 신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진로를 한 번 더 찾아봤는데 얻어 걸린 게 유튜버였죠. 그래서 지금 유튜버가 됐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수능이 망하면 이제 인생이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망하는 것 자체도 이제 하나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거야. 이 자식이 정신승리를 안 해? 당연히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위기 자체가 기회가 될 수 있다. 혹은 전화위복의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걸 또 좋아해요. 뭐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해킹을 당했을 때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계정을 이제 되찾기만 한다면 다음에는 똑같은 수법에는 해킹이 안 당할 거다. 2차 인증을 좀 더 철저하게 걸었으니까 우리가 안전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계정이 이제 한때 허위 북리라고 해가지고 수익 창출이 끊긴 적이 있습니다. 대대로 많은 채널들이. 그때 저희 채널도 하나 끊겼습니다. 그때도 이제 생각한 게, 이 위기를 넘겨서 이제 사람이 직접 출연하는 컨텐츠를 더 열심히 만들면 이제 허위에 앞으로 안 걸리겠구나. 이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인스타그램 떡상해가지고 지금 이 채널 잘 되고 있잖아. 이런 것처럼 저는 위기를 기회로 그때 이제 배웠던 것 같아요. 수능에서 준 가장 큰 가르침이 수능을 못 쳐도 괜찮다. 그것은 또 새로운 기회가 온다. 이런 걸 또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썰, 어떻게 보면 수능 썰이랑 좀 섞이게 됐는데 그래서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 또 특히 이거 보시는 학생분들 혹은 뭐 직장인분들, 뭐 노인분들, 뭐 시험 망쳤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기회는 반드시 찾아온다. 물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안 올 수도 있죠. 그게 끝일 수도 있어. 하지만 안 오면 이제 다른 거 하러 가면 돼요. 나 어떻게 보면 이제 평생 시험 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맞잖아. 새로운 기회가 안 온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유튜버가 됐습니다. 다른 기회로 가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재수설까지 제가 묶어서 풀고 싶긴 한데 너무 길어졌으니까 그건 또 다음에 한번 그걸 유튜브 시작한 설과 재수설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